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 이영권입니다. 6월 14일 리서치 모닝 미팅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산분석실 윤정수입니다. 전일 국내외 증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미국 증시 부진과 국내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급락한 지 하루 만에 저가 매수세 유입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370선을 탈환했습니다. 국내 기업 이익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의 투자 매력이 여전히 높아 추가 자금 유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미 연준과 일본은행의 정례 정책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방향성 없는 움직임을 보여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최근 강세를 보인 대형주들의 차익 실현에 약세가 우려됐으나 중소형주 주도로 상승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런던 증시가 영국의 5월 CPI가 전년 대비 2.9%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자 금리 인상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하락했고, 여타 유럽 증시는 소폭의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최근 증시 하락을 이끈 기술주가 반등하고 금융주도 다음 날 있을 금리 인상 기대로 상승해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되며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권 분석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채권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채권 분석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담당 이미선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은 총재가 최초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제 금리 인하하다가 한 이후로 처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쪽 금리가 6월 10일 요 발언을 했을 때 특히나 3년 이하 쪽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어제에는 이제 대부분 조금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단기 쪽은 별로 빠지는 모습이 없고 장기 쪽 위주로만 금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리 인상을 준비시키기 위한 일종의 시그널 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재의 임기 일정들 감안을 하면 올해 11월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내년 3월에 총재의 임기가 만료가 되고요. 1일, 2월 중에는 보통 금리 인상 인하 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3, 6, 9, 12월에도 통화정책 결정이 없기 때문에 신임 총재가 들어오고 나서 4, 5월 중에 그러니까 1, 2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단행을 해야만 되고 안 되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는 정부의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동안은 지켜봐야 될 거고, 그렇지만 연말 중에도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리는 이제 단기 쪽은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더 내려가기 어려운 흐름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쪽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쪽으로, 장기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는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퀀트입니다. 실전 퀀트라는 이름으로 저희 퀀트 분석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유망한 미커버리지 종목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담당하고 있는 이경수입니다. 저희는 항상 확정 실적이 나오는 다음날 저희가 확정 실적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증권사 커버리지가 없는 종목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좀 튀었고 저평가가 부과가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5월 17일 날 그 자료가 나왔는데 그 종목군들이 지금 한 13% 평균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동기간 코스피 코스닥이 3.5%, 4.7% 올랐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관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흥국이라든지 DY파워, 사조대림, 예림당, 사이맥스, ST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관찰이 됐는데, 실적이 좋고 커버리지는 안 돼 있지만 탑다운 스토리가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관찰이 됐다라는 측면, 그리고 확정 실적이 나온 다음에 상승했다라는 측면도 어느 정도 우리한테 시사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미커버 종목군들 측면에서 조금 더 먹을 것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환율을 보면 이례적으로 상당히 좀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종목 단으로 보면 영업의 외화 환산 손실이 상당히 좀 많은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익은 좋았지만 영업단은 좋았지만 단기 순이익단으로 좀 떨어져서 저희 이 스크리닝 기준이었던 1Q 순이익 곱하기 4 PER 측면에서는 매력도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좋은 종목군들이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2분기 같은 경우는 환율 측면에서 보면 일단 1분기의 원달 환율의 그 하락폭이 경험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외화 환산 손실 측면에서 연동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요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조금 받쳐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뭔가를 현재로서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커버를 했던 이제 서우전기라든지 BHI, SCNG, 그리고 제우스, 파버나인, 탑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확정 실적 이후에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진 않았고요. 얘네들도 어찌됐건 외화 환산 손실을 감안을 했을 때 PER이 한 4.6배, 서우전기 같은 4.6배, 얘네들은 한 6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현재로서는 좀 유망 미커머 종목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외화 환산 손실이 2분기에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지금 환율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PER이 조금 뚝 떨어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글로벌 ETF 위클리입니다. ETF 전략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산분석실 전영민입니다. 이제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정책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고 또 물가 상승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술업종 강세로 연일 증시 신고가를 보이던 증시도 기술업종 랠리 중단에 상승 모멘텀이 다소 소진된 모습입니다. 이에 다시 배당과 이자에 중점을 두는 배당주나 우선주 그리고 하이힐드 회사채, 리츠, 신흥국 채권 등 이제 인컴형 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신흥국 채권은 이제 자국 통화표시로 발행된 이제 로컬 통화표시 신흥국 채권 ETF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18개국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면서 정부채 비중이 약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이제 선진국 대비 높은 채권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컴 투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만기 수익률은 이제 약 6.5%로 대표적인 미국 장기채 ETF인 TLT의 평균 3%의 약 2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컬 통화 표시채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환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초 이후 이제 글로벌 신흥 채권형 펀드로 이제 자금 순유입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 리츠 ETF 같은 경우에는 4%의 연평균 분배금 수익률과 약 0.1%의 낮은 보수율로 인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은 상품인데요.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이제 금리에 민감한 리츠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긴 하나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약화와 미국의 일부 경기 지표와 물가 부진 때문에 6월 FMC 이후 하반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제동이 걸리고 있고 금리 하향 안정화돼 있어서 리츠가 반등하고 있어 관심 가져볼 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분석 셀트리온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이동원입니다. 셀트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에 이제 코에조스라고 미국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유라스타 바이오시밀러인 CHS1701이 이제 FDA로부터 이제 CRL 수령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당일에 이제 34%가량 급락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F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원성에 대한 재분석과 생산 관련 자료를 이제 보완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결국 이제 부작용 측면에서도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성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ASCO 학회 결과를 두고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허세틴 바이오시밀러인 SB3의 이제 효능에 대해서도 기존 허세틴 대비 우수하게 나타난 것에 대한 논란도 결국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과의 동등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좋은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유효성이 있어서는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성 범위 내에 위치하면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주요 부작용과 중화항체 생성 패턴까지도 비슷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ASC와 K에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제 헙셋팀의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이제 포스터 발표의 내용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이제 사정에 정의한 동등성 범위인 이제 마이너스 15% 범위 내에 존재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과 애과 림프절의 종양에 대한 병리학적 완전 관해율은 46.8%가 나왔는데 이제 이는 허셉틴을 투여받았던 대조군 50.4%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플락사비를 출시를 작년 말부터 했었는데요. 1분기 현재까지 이제 매출 나온 규모 봤을 때 60만 달러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비록 이제 뭐 두 번째 세컨드 바이오시밀러기 때문에 시장 침투에 이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더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문제는 결국 이제 임상 데이터를 통한 신뢰성을 얼마나 축적했는지의 여부입니다.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의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지난 2년간 유럽에서 실제 처방 데이터들을 오랜 기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도 레미케이드 처방 비중이 높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임상 데이터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위칭 임상 데이터도 확보를 했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PMS 임상을 통해서 시판 후 결과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통해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했다고 이제 다 밝혀져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누적된 데이터는 제품의 신뢰성이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있어서 순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축적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손 FNG는 목표 주가 유지하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최근 조리 독감으로 인해서 반사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높은 동가가 지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IT 업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IT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제목의 자료이고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T 현당 김놓고입니다. 오늘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조금 접근을 해봤고요. 최근에 한국 IT 업종에 대해서 약간 좀 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서 부담스러워하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MSCI 글로벌 IT 지수가 연초 대비 18% 상승했는데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일본, 대만, 중국도 전부 다 IT 지수가 최소 18%에서 최대 41%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 MSCI IT 지수 역시 연초보다 34% 상승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MSCI 전체적으로 IT 지수가 상승한 근거로는 일단 IT 세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1분기가 YOY로 6% 증가했었죠.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역성장했던 시장 전부 다 성장세로 전환됐었던 부분들. 그래서 실수요가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자꾸 뭐 디램이랑 낸드에서도 전통적인 그 IT 수요에서 잡히지 않는 뭐 사물 인터넷이나 정장 등과 같은 자동차 전장 쪽으로 들어가는 부품 자체도 탑재량이 확대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수요단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IT 자체가 그럼 글로벌 대비해서 부담스러운 수준이냐라는 부분인데요. 한국 IT 지수의 PER이 8.8배입니다. 글로벌 19.7배 대비해서 무려 55% 정도 할인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0년 이후로 항상 이제 한국 IT는 시장 자체가 디스카운트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항상 할인 구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할인율이 32% 정도 됩니다. 2010년 이후로.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할인받았던 게 2013년에 59%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2017년 추정치 기준으로는 평균치를 굉장히 많이 하회하고 있고 심지어 가장 많이 할인받았던 2013년 59%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2016년에 할인율이 28%에서 2017년 55%로 확대된 거는 우리나라 IT 업체들의 이익 증가분 대비 시가총액 증분이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아까 전에 MSCI IT 지수 자체가 34% 올랐으니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은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을 봤을 때는 한국의 증액이 전부 다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이게 실적 증가에 의한 주가 상승인 거지 밸류에이션 할증에 의해서 지수가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라는 표현은 조금 틀린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IT 대형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증익이 됐는데 대형 업체들의 증익분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 영업이익이랑 시가총액을 그려보면은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이익 레벨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비슷한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하이닉스가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IT 부담스러운 구간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애경유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 담당 윤재성입니다. 애경유화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애경유화가 사상 최대 주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주가에서 업사이드 58%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목표 주가 상향한 것은 2017년, 18년 영업이익을 상향했기 때문이고요. 17년도에는 15%, 18년에는 41% 정도 이익을 상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로 따지면 올해 내년 30%대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지금 PBR로 2.1배 적용했고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6.7배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17년, 18년도에 ROE가 27%에서 28%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무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로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5배 언더, 그리고 PBR로 보면 1.2배이기 때문에 현저히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배당 성향 가정하면 DPS 450원이고요. 배당 수익률 3.2%이기 때문에 매력도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8년도랑 그다음에 하반기 숫자를 좀 많이 올렸는데요. 이유가 일단 세 가지입니다. 본업이고요. 본업이 PA랑 가소제 이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인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 호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중국에서는 석탄으로 나프텔렌 공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PVC 가소제를 만드는데요. 아시겠지만 석탄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중국 공장들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내년 1월 달에 가소제를 추가적으로 증설을 합니다. 예상 매출이 400억 정도 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내년도에 붙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업입니다. 부업이 바이오 디젤이랑 바이오 중유인데요. 이게 사실 신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수혜를 보는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규제라든 이런 부분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2018년 8월 달에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이 올라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2018년 1월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량이라든지 시황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질 여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캐파가 이번 3월 달에 추가로 30% 정도가 업됐습니다. 이게 2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거기다가 바이오 중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유 발전소가 혼합 비율을 늘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기여도가 아마 하반기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내년까지 보고 있는 건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이 꽤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260억 보고 있고요. QOQ로 40% 정도 늘어나고 사상 최대 실적일 거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은 3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사상 최대 실적 갱신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 증설 관련된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되고 성과급도 일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정을 40억 정도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 제거하면 실질적으로 300억 정도 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분기 소폭 개선되는 걸로 감안해서 320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화학업종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저기 영업점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카프로 현황이 어떤지 좀 내용 이야기해 달라는. 일단 뭐 최근에 카프로 락탄 가격이 좀 빠졌죠. 락탄 가격이 빠지면서 주가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는 또 정기 보수도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사실 1분기보다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정기 보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로 끝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카프로 락탄 중국 가격이 바닥에서 30%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가격도 지난주부터 반등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황 안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숫자 안 좋은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이 좀 바닥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네, 네.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사실 지금 주가 실적이 아마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이 6천억 중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컨센이 7천억이거든요. 뭐 한 10% 정도? 10% 내외로 하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최근의 시황을 보면 MEG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올랐던데요. MEG, SM 이런 제품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가 빠지는데도 이 제품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이 두 제품이 재고가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SM은 5개월 내 최저치까지 재고가 빠졌고요. MEG는 4개월 내 최저치까지 재고가 빠졌습니다. 결국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재고 소진이 좀 끝나고 나는 6월에서 7월 사이 구간에는 시황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7월에 시황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타이탄 상장하거든요. 타이탄 상장하면 같이 모멘텀 붙으면서 주가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업점에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모닝 미팅은 시간적이나 이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전부 다 지금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화상 회의가 있습니다. 그 리테일하고 리서치에서 격주로 화상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8시부터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점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 담당자들께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가적인 발표 없으시면 이상으로 6월 14일 리서치 모닝 미팅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